평범한 휴가가 운명을 바꾼 순간이 있습니다. 707 특임단 병사들이 치킨집에서 마주한 불의한 현실,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조폭들 앞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의협심을 따를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상대는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닌 거대한 조직, 칠성파였던 것입니다. 부하들이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자 707 특임단 사단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정부와의 은밀한 협력, 치밀한 작전 계획, 그리고 조폭 조직에 대한 완벽한 응징. 휴가 중 벌어진 작은 시비가 거대한 정의 실현의 무대가 되어버린 이야기. 이것은 어느 707 특임단 사단장과 그의 용감한 부하들이 불의에 맞서 참교육을 실시한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부대 정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병사들은 드디어 찾아온 단체 휴가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지난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받은 이번 휴가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군복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편지였죠. 입대 후 처음으로 쓰는 진심 어린 편지였습니다. 훈련소에서 보낸 형식적인 안부 인사와는 달랐어요. 이번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았습니다. 민수야,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옆자리에 이성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씩 웃었어요. 어머니께 드릴 편지예요. 군대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쓴 편지거든요. 부대를 떠나는 버스 안은 해방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엄격했던 선임들도 오늘만큼은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민가들을 바라보며 병사들은 각자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시간을, 누군가는 연인과의 데이트를,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박정훈 상사는 맨 앞자리에서 병사들의 들뜬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이 있었죠. 첫 휴가의 설렘과 기대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잊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버스가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병사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버스 창문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의 향기였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대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특임단의 자부심은 남달랐죠.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들어온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어요. 성우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첫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기분.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규칙적이고 엄격한 군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정훈 상사는 뒤를 돌아보며 병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다녀와라. 그리고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병사들은 일제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그들의 신념과 의리를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은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707 특임단 병사들도 그중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맛보는 치킨과 시원한 맥주는 그들에게 꿀맛이었어요. 아, 정말 살 것 같네요. 민수가 치킨 다리를 한 입 베어물며 감탄했습니다. 군대 급식도 나름 괜찮았지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먹는 음식은 차원이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으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해 보인다며 연신 기뻐하셨죠. 엄마, 저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른 병사들은 그런 성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그리운 마음은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수도 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어요. 내일 우체국에 가서 꼭 붙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중년의 인자한 남성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친절했어요.
특히 군복을 입은 병사들을 보더니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서비스로 콜라도 한 병씩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지켜주니 고맙지요. 사장의 말에 병사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밖에서 점점 커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누군가의 비명소리까지 섞여 들렸죠. 민수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서는 몇 명의 남성들이 치킨집 사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몸짓과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신이 드러난 팔들과 위협적인 자세가 일반적인 대화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죠. 돈을 언제까지 끌 거야, 아저씨? 한 남성의 목소리가 치킨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협박조의 말투였어요. 사장은 양손을 내저으며 무언가 해명하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성호가 영상통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뭔가 이상한데요?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밖의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사장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고 위협하는 남성들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 같은데.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치킨집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즐거웠던 휴가의 첫날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휴가 중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죠. 민수의 주먹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협심이 강한 그의 성격상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교육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의 의협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저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휴가 중인 군인이 민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문신을 한 남성 3명이 사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뚝과 목 부분에 새겨진 문신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용과 호랑이 같은 무늬들이 위협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그들의 옷차림새와 행동거지로 보아 조직폭력 배임이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정말 끝이야.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사장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사장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계속 사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치킨집 안에 다른 손님들은 이미 계산을 서둘러 마치고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병사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우리가 나서면 안 돼.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모든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성우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 보겠어요. 저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밖으로 나간 민수를 보고 다른 병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동료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민수가 조폭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특임단에서 받은 훈련이 이런 순간에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뭐야? 이 새끼들. 군대 나왔다고 설쳐?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칠성파 문신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다른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조직 소속임이 분명했죠. 사장님을 그만 괴롭히세요. 민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동료들도 그를 지지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비록 불안하긴 했지만 민수의 용기에 감동받은 거였습니다. 조폭들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위상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점이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죠. 야, 이 군바리 새끼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설치는 거야? 두 번째 남성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더욱 위험해진 거죠. 사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선량한 젊은이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병사들에게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젊은 군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조직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세 번째 남성까지 합세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조폭들 중 한 명이 민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민수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임대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균형을 잡아준 거죠. 야, 이 새끼들 진짜 만만하게 보네. 조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죠. 성호와 다른 병사들이 민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동료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들 모두 같은 특임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형들, 우리도 그냥 휴가 나온 거예요.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시죠. 성호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상황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폭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고.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먼저 끼어든 거 아니야?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위협했습니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칠성파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다른 두 명도 마찬가지로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이때 치킨집 사장이 용기를 내어 나섰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 젊은 친구들은 저 때문에 나선 거예요. 저 혼자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조폭들은 사장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심은 온통 병사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순간 한 명이 민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수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어요. 주먹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다른 병사들도 움직였어요. 혼란스러운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했어요. 그들에게는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라는 교육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반면 조폭들은 거침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이런 소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신고했는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조폭들도 이 소리를 듣고 표정이 변했어요. 야들아, 일단 빠지자. 조폭들은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민수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던졌어요. 너희들 얼굴 다 기억해놨으니까 알아서 해.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폭들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병사들과 치킨집 사장만 남아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어요. 박정훈 상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란 것은 특임대 사단장이었습니다. 사건 보고를 받은 그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우려였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즉시 전 병력 복귀 명령을 내려라. 사단장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휴가는 즉시 중단되고 모든 병사들이 부대로 복귀해야 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단장은 서울경찰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폭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보복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군과 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칠성파라고 하셨나요? 사단장이 경찰청 수사과장과 통화하며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들은 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칠성파는 단순한 동네 건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대형 조직이었어요. 최근 들어 서울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된다는 정보였어요. 사단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충돌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큰 조직과 얽히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칠성파에 대한 긴급 수사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임대 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닌 조직적 범죄와의 연관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칠성파는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조직입니다. 수사과장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동석이라는 인물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김동석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육군 특전사 출신으로 제대 후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김동석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과장의 말에 사단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단순한 조폭 소탕 작전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이 개입된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부산의 칠성파 본거지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동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서울에서 군인들과 충돌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임수정,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김동석이 자신의 오른팔인 임수정을 불렀습니다. 임수정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녀 역시 군 출신이었습니다. 여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역한 후 김동석의 조직에 합류했죠. 서울 쪽 애들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단순한 사채 추심이었는데 굳이 군인들과 시비를 붙을 필요는 없었어요. 임수정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 출신이라서 군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의협심이 강한 그들의 특성상 이런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지? 김동석의 질문에 임수정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경찰과 군에서 우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임대 사단장이 직접 나서고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김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군 출신이라서 특임대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단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였죠. 정치권 쪽 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어? 김동석의 또 다른 질문에 임수정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이 커지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이는 임수정의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칠성파가 아무리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군과의 정면 충돌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여론이 나빠지면 정치인들도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신중하게 조직을 키워왔습니다. 무모한 폭력보다는 계산된 움직임을 선호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동시에 군과의 전면전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수정아, 서울 쪽 애들을 좀 더 조사해봐. 특히 그 군인들 말이야. 김동석의 지시에 임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군 출신인 자신이 동료였던 군인들과 대립하게 된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군과 싸우는 건. 임수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동석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당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파의 우두머리로서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군 출신으로서의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양쪽 모두 각자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비로 시작된 일이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부대로 복귀한 병사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휴가를 즐기던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민수와 성우를 비롯한 당사자들은 특히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정훈 상사가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오늘은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듯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박정훈 상사의 말에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들도 칠성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야. 시민을 보호하려던 의협심은 충분히 이해한다. 예상과 달리 박정훈 상사는 병사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을 표했어요. 이는 병사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해. 그 순간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병사들과 직접 대면할 일이 많지 않던 그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어요. 사단장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칠성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병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의협심이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칠성파의 정치권 연루 의혹과 함께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차단장의 설명에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단장님,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민수의 질문에 사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정부와의 협의 결과 특임대의 특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차단장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집중했어요. 휴가 중 벌어진 사건이 이제 공식적인 임무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파의 통신망과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이에요.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제대로 된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어요. 박정훈 상사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파는 최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특임대의 전문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전투 훈련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통신 차단 기술도 배웠거든요. 임무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박정훈 상사가 칠판에 작전 개요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칠성파의 서울 지역 거점들을 파악하고 감시해야 해요. 두 번째는 통신 차단 단계입니다. 그들의 연락망을 마비시켜 조직적 대응을 막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핵심 인물 체포 지원 단계입니다. 경찰의 체포 작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병사들은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협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임무가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차단장님, 언제부터 작전이 시작됩니까?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오늘 밤은 충분히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차단장의 답변에 병사들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휴가 중 벌어진 우연한 사건이 이제 그들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병사들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성우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때 나서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 이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새벽 5시, 특임대 병사들은 완전 무장 상태로 작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평소 훈련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그들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민수는 장비를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작전 지휘소에서는 경찰, 국정원, 그리고 특임대가 한자리에 모여 최종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표시된 칠성파 거점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칠성파는 현재 서울의 7개의 주요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남, 압구정, 이태원, 홍대, 신촌, 건대, 그리고 잠실에 각각 하나씩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강남과 압구정이 핵심 거점입니다. 특임대 사단장이 작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곳이 노출되면 다른 곳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거든요. 병사들은 각자 담당 구역을 배정받았어요. 민수와 성우는 강남 거점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었죠. 한편 부산의 김동석은 서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임수정이 긴급히 연락한 내용이었어요. 형님, 서울 쪽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경찰과 군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김동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전개였어요.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정치권 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미 손을 뗀 상태입니다. 군이 개입하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려 하지 않아요. 임수정의 답변에 김동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정아, 너라도 빠져. 김동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임수정이 놀랐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군 출신이잖아.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임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에게도 나름의 의리가 있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시작한 일인데 혼자 빠질 순 없어요.
서울에서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임대 병사들이 각 거점 주변에 배치되어 감시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칠성파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강남 거점 근처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지만 수상한 인물들의 출입이 빈번했어요. 베이스, 여기 알파팀입니다. 목표 지점에서 움직임 포착했습니다. 민수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곧이어 다른 팀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 지점 동시 진입 준비. 3분 후 작전 개시합니다. 지휘소에서 최종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서울 곳곳에서 일제히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임대 병사들이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통신 차단 장비가 가동되었어요. 칠성파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강남 거점에서는 치열한 체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저항했지만 특임대의 전문적인 훈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민수와 성호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표 확보 완료, 중요 서류와 장비 압수했습니다. 각 팀에서 성공 보고가 이어졌어요.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동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울 조직이 완전히 와해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어요. 수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김동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저녁 무렵 작전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칠성파의 서울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특임대 병사들의 활약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특임대 부대는 다시 평상시의 고요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며칠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쓴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그때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지금은 진정한 성장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민수야, 뭔 생각해? 그냥 모든 게 꿈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휴가였는데. 민수의 말에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아. 우리가 한 일 말이야. 성호의 말에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성호였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정훈 상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격함 속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자랑스럽다. 박정훈 상사의 말에 병사들이 놀랐어요. 평소 칭찬을 잘하지 않는 그였거든요. 처음에는 규율을 어긴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일을 해냈어. 의협심과 군인 정신을 모두 보여준 거야. 이는 박정훈 상사의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의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는 체포된 칠성파 조직원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수정은 특별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군 출신인 그녀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임수정의 적극적인 협조로 칠성파의 전체 조직망이 더욱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부산 본거지까지 완전히 해체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도움이 컸어요. 김동석은 부산에서 자수했습니다. 서울 조직이 무너진 후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도 군 출신답게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저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김동석의 진술로 많은 하급 조직원들이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였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군인다운 모습을 보인 셈이었어요. 특임대 사단장은 이번 작전의 성공을 보고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의 우발적 행동 때문에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성과를 얻었거든요. 이번 일로 정부에서도 우리 특임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단장이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특수 작전에서 특임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에게는 특별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휴가였어요. 민수는 드디어 부모님께 편지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도 처음 쓸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성우도 가족들과 만나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을 걱정하시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를 말렸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부대로 복귀한 병사들은 다시 일상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훈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정훈 상사도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진짜 군인이야. 규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판단력과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거든. 저녁 점호 시간,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치킨집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협심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달빛이 부대를 비추는 고요한 밤.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한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707 특임단의 의로운 참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의협심에서 시작된 용기가 결국 거대한 조직 범죄를 소탕하는 역사적 작전으로 이어졌죠. 민수와 성우, 그리고 동료 병사들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협심, 동료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군인다운 자세. 특히 사단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김동석과 임수정 같은 조폭들조차도 마지막 순간 군인 출신다운 책임감을 보였죠.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선악 구조를 넘어서 인간의 양심과 의리, 그리고 진정한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의한 현실 앞에서 이들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